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남자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애 사연을 접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피형 남자인데요. 여자들이 연애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회피형 남자입니다. 회피형 남자의 특징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헤어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잠수를 타거나 이별을 하는 과정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잠수를 타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사이에 진지한 소통이 필요한 순간에도 그 소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남자가 회피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서 혹은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다 회피형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시간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로 충분히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만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회피형이 아니라 성숙한 대화를 위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느릴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충분히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도 없고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보이고, 막상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그 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짜증을 내면서 자꾸만 내가 예민한 거라고 도리어 나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회피형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피형 남자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이성보다는 동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여자들은 말이라는 걸 통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애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과 더불어서 몸짓, 손짓, 표정, 어떤 도구를 활용한 방법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 친밀감을 많이 형성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게 되고, 비교적 소통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자들은 학창시절부터 생각을 해봐도 대화를 통해 또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함께 게임하고 운동하고 싸우고 놀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설사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말보다는 뭔가 신체적인 접촉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도 다시 우리 잘 지내보자,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로 풀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굳이 그때 그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다시 함께 잘 어울리면서 어느덧 돌아보니 그냥 화해가 되어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화해를 하고 관계를 잘 다져나가고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보통 연인에게 서운함과 실망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와 나를 동일시해서이거든요. 즉,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나와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같을 거라고 받아들이고,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말과 비슷한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리액션, 다른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오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식으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은 틀린 사람, 잘못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을 짓기도 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체 표현을 잘 못하거나 소극적이고 소심한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비난을 들었을 때 더 위축되기 마련이고, 더 동굴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상대와 내가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소통하는 방법부터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도 나와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많이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를 쏘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회피형이 아닌 사람을 쏘아붙여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대화를 하기 싫을 수 있는데, 회피형인 사람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더 대화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마친 후에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남자에게는 너 지금 어떤 감정이야? 너의 얘기도 좀 해봐,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물어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보기를 주거나 조금씩 대답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녀 간에는 눈에 명확히 보이는 어떠한 상황, 어떤 행동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오해를 해서 혹은 혼자서 너무 과한 의미 부여를 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아까 너의 그 행동을 보고 A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그래서 너도 그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궁금해. 아니면 별 생각이 그냥 없이 그렇게 했던 건지, 혹시 내가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결국에 상대방 입장에서 대답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 아무리 회피형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일 때 나는 지금 기분이 이런데 혹시 너는 A 쪽이야? 아니면 B 쪽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아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줌으로써 감정을 이끌어내고 상대방도 조금 더 편하게 대답을 하게 만들면서 상대방도 몰랐던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을 내가 유도해주면 남자 입장에서도 갈등이나 싸움의 상황이 크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점점 더 회피를 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연애 내내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보듬어 줄 수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누나나 엄마도 아니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내 남자친구가 완전한 회피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속도가 느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나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 자꾸만 내가 세심한 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주다 보니 우리만의 대화 패턴이 형성이 돼서 누구보다 정말 특별한 남녀 관계로 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가능성을 걸어보는 거죠. 막말로 상대방이 안 좋은 상황만 되면 다 피하고 잠수 타고 정말 이별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잘 만나겠어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닥달하지 마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표현에 능숙한 편이죠. 그리고 특히나 사소하고 예민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생각 정리도 비교적 더 빠른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벌써 생각 정리가 되었을지 몰라도 남자는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닥달하면 아무래도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다투게 된, 감정이 상하게 된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 있을 텐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냅두고 또 다른 소통이라는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감정 소비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이 본질보다는 자꾸 감정 표현, 리액션, 말투, 태도 여기에 꽂혀서 더 크게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싸우는 방식이 안 맞는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발이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들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남녀 관계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들도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그 무언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소통을 통해서 그 행복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공감해 줄 줄 알아야 한다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내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원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다면 그 감정이 옳은 거든 틀린 거든 다른 거든 뭐든 간에 너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항상 이 말을 먼저 깔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막상 그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 이해를 했을까요?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 준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회피형 남자와 만나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분들과 연애 상담을 이어왔지만 평균을 놓고 보면 여자들은 표현이 너무 세심하고 너무 깊어서, 남자들은 너무 묻어나고 얕아서 헤어진 사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또 상대가 그 노력을 알아봐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날수록 우리의 소통 방법이 훨씬 더 발전이 될 거고,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먼저 손 내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거기에 더불어 나의 배려를 전혀 알아봐 주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겠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